부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따뜻한 밤, 깊은 이야기와 함께하는 지혜의 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삶의 깊은 지혜와 감동을 전해드리는 시간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수민입니다. 저는 1938년 경북 영주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과 5남매 중 막내였어요. 아버지는 목수였고 어머니는 바느질과 집안일로 생계를 꾸리셨습니다. 우리는 늘 가난했지만 부모님은 자식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오셨어요. 아버지는 늘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셨고 어머니도 쉴 틈 없이 일하며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논두렁에서 뛰어놀며 자랐어요.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일본군이 마을을 침략했습니다. 어른들은 우리를 숨기고 급히 피난을 떠났어요. 전쟁의 포화는 모두를 집어삼켰습니다. 어린 저는 전쟁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공포와 혼란 속에서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피난길은 길고 험난했습니다. 식량은 늘 부족했고 우리는 배고픔에 지쳐갔어요.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자신의 몫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며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피난 생활은 우리 가족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적군의 총에 맞아 돌아가셨고 우리는 큰 슬픔에 빠졌어요. 그 후 어머니는 혼자서 우리를 키우기 위해 더 힘겹게 일하셨죠.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을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어요. 어머니는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갔고 저는 어머니를 도와야 했습니다. 집안일을 도우며 학교를 다니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학교로 향할 때면 때론 부러운 마음에 눈물 짓기도 했어요. 그렇게 고단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고모께서 서울로 올라와 공부를 하라며 학비를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하지만 집안 사정상 서울로 갈 수는 없었어요. 중학교 졸업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죠.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지시자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서울행을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의 걱정 어린 만류에도 굽히지 않고 상경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짐을 꾸려 동네 뒷산에 올라 서울 방향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기약 없는 여정이 두려웠지만 희망을 안고 떠나는 설렘에 마음이 부풀었어요. 어머니가 쥐어주신 보따리를 꼭 껴안고 읍내 행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저는 식모살이부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허리가 휘어지게 집안일을 했어요. 잠이 부족해 눈곱이 가득했던 기억이 나요. 주인집 아이들이 학교 갈 때면 눈물이 핑 돌기도 했지만 꾹 참고 일했어요. 몇 달 후 공장에 취직할 기회가 생겼어요. 생전 처음 보는 커다란 기계들 사이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어요. 손가락이 다칠까 봐 늘 조마조마했지만 안정된 수입에 마음만은 든든했어요. 그렇게 2년 남짓 지독한 근검 절약으로 모은 돈으로 고향에 계신 어머니와 오빠들을 서울로 모셨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어 너무나 행복했어요. 여동생 학비도 보태고 어머니 병원비도 댈 수 있게 되니 그간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듯 했어요. 비록 허름한 단칸방이었지만 우리 가족에겐 천국이나 다름없었죠. 공장 일은 여전히 고되었지만 가족들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이루어간다는 희망이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어느 해봄 공장에 새 직원이 들어왔어요. 성실하고 노력파인 청년이었어요. 휴게 시간마다 책을 읽는 모습에 호감이 갔어요. 점심시간이면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편하게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그렇게 자연스레 가까워진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힘든 생활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그의 모습에 저도 힘을 얻었어요. 어려운 시기를 함께 버텨낸 그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결혼 후 우리는 2아이를 낳아 정성껏 키웠어요. 살림은 늘 빠듯했지만 남편과 힘을 합쳐 성실하게 살아갔어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주기만을 바라며 말이에요. 승우는 어릴 적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어요. 어느 날은 친구들과 뛰어놀다 넘어져 무릎이 깨졌는데도 병원에 가기 싫다며 책을 읽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 잠들 때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죠. 승우의 호기심과 열정을 보면서 큰 사람이 되겠구나 싶었어요. 딸 소희는 어릴 때부터 심성이 곱고 마음씨가 착했어요. 내성적이고 소심한 면이 있었지만 또래 친구들을 늘 배려하고 이해해 주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매일 친구들과 장난감을 나누어 갖고 놀았던 게 기억나요.
친구 아들이 다쳤다고 하면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기도 했어요. 저희 부부는 허리가 휠 정도로 일했지만 아이들 교육만큼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당시엔 학원도 없고 과외도 흔치 않던 시절이라 직접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승우는 고등학교 때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공부 외에도 모범생으로 친구들의 신망이 두터웠죠. 학급 운영을 맡아 하기도 하고 방과 후엔 어려운 친구들을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대학에 갈 때도 장학금을 받을 만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소희는 중학교 때 문예반 활동을 시작하면서 글쓰기에 눈을 떴어요. 학교에서 엮은 시집에 소희의 시가 여러 편 실리기도 했어요. 내성적이던 아이가 학예회에서 시낭송을 하던 모습이 눈에 선해요. 고등학교 내내 문학에 매진하더니 결국 서울의 명문대 국문학과에 진학했어요. 승우와 소희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남편 퇴직금으로 가게까지 차리게 되니 그동안의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땀 흘려 일한 보람을 느꼈어요. 남편은 늘 웃으며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참 복 받았어요. 그렇죠. 하루 종일 고단한 가게 운영은 쉽지 않았지만 행복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어요. 손님들께 친절히 대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마침내 제 인생에도 평안이 찾아온 듯 했어요. 승우는 취업에 성공해 안정적인 직장을 다녔고 소희도 대학 졸업 후 출판사에 취직했어요.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세상에 부러울 것 하나 없는 날들이었어요.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아왔었는데 5년 전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6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을 떠나보낸 것은 인생 최대의 고통이었어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제 건강도 좋지 않아졌어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만 같았어요. 한평생 살아온 집도 정성껏 갖고 온 가게도 더 이상 제겐 큰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눈을 뜨면 남편 생각, 잠들기 전엔 남편이 그리워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어요.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치매라는 불청객도 찾아왔어요. 처음엔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정도였는데 점차 증상이 심각해졌어요. 어느 날은 가스불을 켜놓은 채 외출했다가 이웃의 신고를 받고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밥은 먹었는데도 계속 밥을 찾고 옷은 갈아입었는데 자꾸만 옷을 찾았어요. 당시엔 치매라는 병에 대한 인식도 별로 없었고 그저 나이 들어 건망증이 심해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들 승우가 모른 척 넘어갈 수 없다며 큰맘 먹고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치매 진단을 내리고 약물 치료와 더불어 규칙적인 생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승우도 며느리도 많이 당황했지만 서로 의지하며 극복해 나가기로 다짐했어요. 치매는 제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결혼식 날 입었던 한복을 꺼내 입고 밖으로 나가려 한 적도 있었어요. 며느리가 옆에서 말리며 한복을 가져가려 하자 정신이 아니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 예쁜 옷을 왜 벗겨? 신랑 보러 가야 돼. 며느리는 눈물을 머금고 저를 달래야 했어요. 또 한 번은 남편 사진을 들고 하염없이 울었던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사별한 지 오래된 남편을 현관 앞에서 기다리면서 왜 집에 안 오냐고 했어요. 승우 내외도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고 목욕은 며칠씩 미뤘어요. 대소변 가리는 것조차 힘들어했어요. 며느리가 기저귀를 채우려 하면 난리를 치며 거부하고 했어요. 소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도 불안해하기 일쑤였죠. 심지어 땅바닥에 앉아 울기 시작한 적도 있었어요. 우리 소희는 어디 갔어요? 학교에서 돌아와야 하는데 딸이 보는 앞에서 친정 동생 이름을 부르짖으며 한참을 서럽게 울었어요. 집안 가전제품 사용도 점점 더 서툴러졌어요. 전자레인지에 그릇을 데우려다 불이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가스레인지 불도 잠그지 않은 채로 외출하고 했어요. 이웃이 연기를 보고 소방서에 신고하는 일도 잦아졌어요. 급기야 한겨울에 호톱만 입고 밖으로 나가 길을 잃은 적도 있었어요. 다행히 동네 순찰 중이던 경찰이 발견해 파출소로 데려갔죠. 가족에게 연락이 닿기까지 한나절을 파출소에서 있었다네요. 치매는 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지치게 했어요. 승우와 며느리는 한숨 자는 날이 없었어요. 소희는 주말마다 애들을 데리고 와 저를 보살폈어요.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어도 제 걱정에 마음 편히 웃지 못했어요. 자식들이 저를 위해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마음 아팠어요. 이대로라면 모두가 지쳐 쓰러지고 말 거란 생각에 가슴이 애어왔어요. 더는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젠 홀로 서기를 해야 할 때라는 결심이 섰어요. 치매는 제게서 기억을 앗아갔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마음만은 결코 잃지 않게 해주었어요.
자식들 인생에 더는 방해가 되지 않으려면 떠나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 길이 쉽지만은 않을 거란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치매 증상으로 인한 일상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었지만 자식들에게 짐 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여겼어요. 앞으로 닥칠 고난이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기로 했죠.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애들아, 우리 이제 분가하자. 엄마가 요양원으로 가면 너희는 걱정 없이 자기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는 자식들을 보며 더는 내색하지 않으려 했어요. 요양원 입소를 위해 며칠을 꼬박 준비했어요. 짐을 챙기는 내내 만감이 교차했고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 섭섭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선택이라는 걸 믿었으니까요. 요양원에 도착한 날, 난생 처음 맞이한 새로운 환경에 긴장이 되었어요. 낯선 곳에서 적응할 수 있을지, 다른 어르신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곧 제 걱정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반갑게 맞아주시는 원장님과 간호사 선생님들 덕분에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환한 미소로 인사를 나누시며 저를 배려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방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열고 들어서자 아담하고 쾌적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크진 않았지만 충분한 방이었어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온몸을 감싸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의 도움으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가지와 생활용품을 하나하나 꺼내니 새로운 보금자리에 대한 설렘이 피어올랐죠. 선생님은 제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친절히 설명해 주셨어요. 식사 시간, 프로그램 일정, 휴게 공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주셨어요. 짐을 모두 챙기고 나니 문득 자식들 생각이 났어요. 막내 소희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내 자식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는 잘 지내고 있으니 너희들은 각자의 삶에 충실하렴. 속으로 말하며 미소 지었어요. 이곳에 온 것이 내 인생에 있어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것처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로지 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남은 여생을 후회 없이 즐기리라 다짐했어요. 같은 방을 쓰게 된 박영자 할머니는 낯선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고향도 같은 할머니와 금세 가까워졌어요. 할머니는 요양원 생활의 달인이었어요. 시간, 프로그램 일정부터 숨겨진 구석의 편의 시설까지 속속들이 꿰고 있었죠. 박영자 할머니 덕분에 빠르게 요양원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어요. 첫 식사 시간,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니 어색하고 떨렸어요. 하지만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시는 식당 직원분들 덕분에 긴장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푸짐하고 맛깔스러운 음식을 보니 절로 입맛이 당기더라고요. 제 앞자리에 앉은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며 말문을 열었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고향도 같은 할머니였지만 서로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친분을 쌓아갔어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앞으로 좋은 친구가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흐뭇해졌어요. 선생님이 건강 체크를 해주셨어요. 혈압, 혈당 등을 꼼꼼히 재고 약도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덕분에 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죠. 앞으로도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 관리에 힘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요양원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저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매일 아침 체조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덕분에 근육도 생기고 몸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체조에 참여했어요. 웃음소리가 가득 퍼졌어요. 노래 교실도 빼놓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익숙한 옛날 노래를 함께 부르며 추억에 잠기곤 했어요. 목소리는 좀 쉬었지만 그 속에 담긴 우리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가슴 뭉클했어요. 노래를 통해 젊은 날의 감정을 되살리고 친구들과 공감대를 쌓아갔어요. 미술 활동 시간에는 국민학교 미술 시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한 폭의 그림을 완성하며 성취감을 느꼈어요. 친구들도 자기만의 작품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림 실력은 서툴렀지만 마음만은 화가 못지않게 풍성해졌죠. 가장 좋아하는 건 논의 시간이에요. 땅을 일구고 모종을 심으며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그 고된 시간 속에서도 희망의 새싹을 키우려 했었어요. 할머니들과 함께 정성껏 가꾼 작물들이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면 뿌듯함을 느껴요. 식사 시간이면 늘 박영자 할머니와 나란히 앉아 식사를 했어요. 우리는 먹으면서도 쉴 새 없이 수다를 떨곤 했어요. 전쟁통에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들을 키웠던 할머니의 이야기는 늘 가슴 아팠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모습은 존경스러웠어요. 가끔은 제가 힘들었던 날들에 대해 털어놓기도 했어요. 남편을 여윈 슬픔, 치매와 싸우는 아픔까지.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셨어요.
우리는 웃음과 눈물을 함께 나누는 단짝이 되었어요. 사랑방에서 만난 할아버지와 각별한 정을 나누게 되었어요. 언제나 포근한 미소를 머금은 채 저를 반겨주시곤 했어요. 말투나 행동이 남편과 너무 닮아 가끔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기도 했어요. 둘이 나란히 앉아 지나온 날들을 추억하는 시간은 그야말로 꿈만 같았어요. 남편과 처음 만난 날, 가슴 떨리던 청혼의 순간, 뼈아픈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던 신혼 시절까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때론 할아버지의 다정한 눈빛에 젊은 날의 설렘을 느끼기도 했어요. 나의 심장이 아직 멈추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이런 감정이 죄스러워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은 그냥 편한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요. 요양원에 온 후로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어요. 자식들은 그동안 절 돌보는 게 버거웠던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 편안해 보였어요. 짧은 시간이라도 좋으니 자주 찾아온다며 미소 짓는 모습에 기쁨이 배가 되곤 해요. 아들 승우는 주마다 꼬박꼬박 면회를 와요. 주중엔 바쁜 직장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데도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는 게 고마워요. 승우가 올 때면 꼭 손을 잡고 요양원 뒷동산 산책을 해요.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나누는 대화는 꿀만큼 달콤해요. 엄마, 저희 어릴 때 이야기 또 해주세요. 그 옛날 뒷동산에서 고구마 구워 먹던 거요. 너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엄마 치마폭에 고구마를 한가득 싸서는 뛰어오곤 했지. 식사 전이라 안 된다고 하면 삐져서 한참을 안 먹기도 했고. 맞아요. 그땐 정말 엄마가 최고로 미웠죠. 하지만 결국 다 제 입으로 들어왔잖아요. 숨 돌릴 틈 없이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해는 저물고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해야 할 시간이 되죠. 허나 다음에 또 올게요, 엄마. 라고 약속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 마음이 든든해져요. 일주일에 두어 번은 딸 소희가 얼굴을 비춰줘요. 아침 일찍부터 아이들 도시락을 준비하고 남편 출근 준비까지 거들다 보면 시간이 빠듯할 텐데도 절 보러 와주는 딸이 안쓰러워요. 엄마, 오늘은 애들이 좋아하는 만두를 해왔어요. 애들은 요즘 만두에 빠졌어요. 고마워라, 우리 딸. 엄마가 여기에 있어서 너의 육아가 조금이라도 수월해졌으면 좋겠구나. 아니에요, 엄마. 제가 더 감사하죠. 엄마가 이렇게 편히 계시니 제 마음이 얼마나 놓이는지 몰라요. 엄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든든해졌어요. 진솔한 대화에 행복한 미소가 절로 지어져요. 시간 날 때마다 찾아오는 손주들을 보면 절로 기운이 나요. 어릴수록 더 활기차고 쾌활한 것 같아요. 손자가 뛰어오는 모습이 보이면 마중 나가서 꼭 껴안게 돼요. 할머니, 우리 학교 급식이 맛있었어요. 오늘은 떡볶이랑 순대가 나왔거든요. 할머니는 순대 좋아했는데 이젠 잘 못 먹어서 서운하네. 괜찮아요, 할머니. 우성이가 할머니 입에 맞는 순대 사드릴게요. 제가 할머니 맞는 거 많이 사드릴게요. 우리 우성이 참 의젓해졌다. 커서 여자친구도 생기겠구나. 에이, 할머니 그런 거 아직 멀었어요. 천진난만한 웃음소리에 절로 마음이 평화로워요. 순수한 동심을 지켜주고 싶은 열망이 굴뚝 같아요. 우리 손주들 꼭 바르고 씩씩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슴속에 되새겨요. 딸 소희가 데려온 손녀 지우리도 제 또 다른 활력소예요. 제 무릎에 앉혀주면 해맑은 눈으로 절 쳐다봐요. 앙증맞은 모습에 행복한 웃음이 터져나와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손주의 모습을 지켜보는 게 요즘 제일 큰 낙이에요. 날이 좋으면 가족들과 함께 요양원 앞 공원으로 소풍을 가요. 돗자리를 펴고 둘러앉아 도시락을 나누어 먹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요. 아들이 기타를 치면 손주들이 노래를 따라 불러요. 고사리 같은 손주의 손을 잡고 박자에 맞춰 흔들어주는 게 또 다른 재미예요. 엄마, 이렇게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엄마가 계셔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 정말 감사드려요. 딸의 말에 코끝이 찡해져요. 제가 이곳에 있음으로써 오히려 가족들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감개무량해요.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서로의 마음이 오가는 게 느껴져요. 며느리는 어느새 제 손을 꼭 잡아줘요. 어머니, 여기서 편히 쉬세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지내주세요. 우리 승우 씨 좋은 아들로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어머니 아직 이렇게 챙겨주시니 제가 너무 행복해요. 며느리의 진심 어린 마음에 목이 메어와요. 확실히 요양원 덕분에 서로를 더 이해하고 아끼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요양원에서의 소소한 일상들이 쌓여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해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단란한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선물이에요.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만은 한없이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남은 생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 많은 추억을 쌓으며 살고 싶어요. 서로에 대한 고마움과 애틋함을 잊지 않고요. 가족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삶에 대한 감사함이 몽글몽글 피어나요. 제게 이런 가족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속에서 숨 쉴 수 있음에 감사드려요. 매일 아침 감사하면서 하루를 맞아요. 남은 여생도 감사함과 평화로 가득 채우며 살고 싶어요. 언젠가 제 곁을 떠나야 할 순간이 오더라도 저에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했던 모든 기억들이 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제 가슴 속에 살아 숨 쉴 거예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을 거예요. 이처럼 제가 요양원에 온 이후로 가족들과의 관계는 놀랍도록 변화했어요. 그동안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으로 맘 편히 대하지 못했던 탓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과 이해의 끈으로 연결된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아무래도 절 돌보는 게 쉽지 않았나 봐요. 치매 증상으로 인해 자식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했고, 뜻하지 않게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자식들은 저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직장과 육아에 치이면서 병든 엄마까지 돌봐야 하는 게 얼마나 버거웠을까요? 저를 향한 사랑과 책임감 때문에 힘들어도 내색 못하고 버텼던 거죠. 그랬던 자식들이 요양원 면회를 올 때면 한결 밝아진 표정을 하고 있어요. 언제나 저를 향해 환한 미소를 보내주는 걸 보면 마음이 놓였나 봐요. 더는 엄마를 돌보는 일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고, 엄마도 편하게 지내고 있으니 이제야 진정한 자식 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들 하더라고요. 아들 승우는 요양원에서 제가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었다고 해요. 치매가 심해지면서 승우에게 심한 말을 해 마음에 큰 상처를 줬었어요. 엄마, 제가 그 말씀 듣고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절 사랑하시는 마음은 변함없는데 병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요. 딸 소희의 변화도 놀라워요. 소희는 아이를 낳고 육아에 지쳐 있었어요. 게다가 치매 증상으로 외손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제 모습에 마음 아파했어요. 그런데 제가 요양원에 온 뒤로는 웃음꽃이 피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진짜 모녀가 된 것 같아요. 엄마도 여기 계시고 저도 마음 놓고 아이 키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사위와 며느리의 태도 변화도 눈에 띄어요. 절 대하는 말투와 표정이 한결 밝고 편안해졌어요. 손주들도 요양원 할머니를 더 편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치매 증상 때문에 할머니가 무서웠다고 하더니 이젠 밝은 모습으로 절 대해줘요. 할머니가 여기 계시니까 우리도 안심이 돼요. 엄마, 아빠도 훨씬 더 즐거워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졌어요. 가끔은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가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결정이었어요. 제가 먼저 한 발 내디뎌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한 셈이죠. 치매는 저에게서 기억을 앗아갔지만 한편으로는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해주기도 했어요. 가족에 대한 사랑, 또 그들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된 거죠. 비록 함께 살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전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자식들에게 짐되는 걸 그토록 두려워했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치매 걱정, 돌봄의 부담에서 벗어나니 서로를 향한 진심이 더욱 빛나는 것 같아요. 마음껏 사랑하고 또 사랑받을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해요. 오히려 요양원에 온 것이 우리 가족에겐 큰 전환점이 되었네요. 각자의 삶에서 짐을 조금씩 내려놓고 말 못했던 사랑의 말들을 꺼내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이제야 비로소 엄마로서의 역할을 진정으로 완수하게 된 것 같아요.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확신이 생겼어요.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웃으며 보내고 싶어요. 우리 인연이 더없이 깊어지고 굳건해지는 순간순간이 살아갈 희망이고 기쁨이에요. 물론 내일이 어떨지는 알 수 없어요. 치매가 점점 깊어질지 모르고 가족들과 이별할 날이 언젠간 오겠죠. 그래도 저는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추억과 사랑은 영원할 테니까요. 이 깨달음을 얻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고 용기를 내어 변화를 맞이하다 보니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요양원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인생의 또 다른 깊은 깨달음을 선사했어요. 어느 날 연이 만난 할아버지와의 대화는 잊히지 않을 만큼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어요. 그 할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가 많다고 털어놓았어요. 젊은 시절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것, 사랑하는 이들과 추억을 쌓기보다 오로지 일에만 매달렸던 것. 지나온 날들을 이야기하시는 할아버지의 눈시울은 붉어지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말씀을 듣는 내내 저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내 지나온 삶은 돌이킬 순 없어도 앞으로의 삶은 내가 만들어갈 수 있어요. 깊은 주름 사이로 지혜가 묻어나는 말씀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비록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매 순간을 기쁘게 살겠노라 다짐하셨어요.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입가에 미소 짓는 것,
그것이 진정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하셨죠. 그 모습을 보며 저희 지난 날들도 되짚어보게 되었어요. 가난하고 힘겨웠던 시절, 막막함에 눈물 흘렸던 순간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놓지 않으려 했었던 것 같아요. 남편과 함께 고난을 극복하며 살아온 나날들, 자식들이 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기도하던 시간들. 비록 넉넉하지는 못해도 사랑으로 가족을 이끌고자 노력했던 지난 시간들. 돌이켜보니 그 모든 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은 값진 추억들이었어요. 요양원에서의 날들은 그런 소중한 깨달음으로 절 이끌어 주었어요. 치매로 인해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는 상황에서도 매일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매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삶의 자세라는 걸 절감하게 되었어요. 그 깨달음은 제 인생에 큰 전환을 가져다 주었어요. 몸이 불편해져 움직이기 어려워진 지금도 마음만은 젊은 날처럼 희망으로 가득 채우게 되었으니까요. 아침에 눈 뜰 때면 하늘에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 좋아하는 꽃을 볼 때면 신비로움에 감탄하게 되죠. 식사를 할 때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눌 때에도 한없는 기쁨을 느껴요. 소소한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연습. 그런 감사함이 쌓이고 쌓여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 모든 것이 저에겐 앞으로 남은 시간을 살아갈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도 고난과 슬픔,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겠죠. 치매가 점점 깊어지면서 소중한 기억들을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래도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해요.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주어진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고 내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하루가 될 테니까요. 이제 저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 누구보다 값진 가르침을 얻은 것 같아요.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후회와 한탄으로 지새우기보다는 주어진 순간을 감사함으로 채워가는 것. 그 길만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줄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자식들의 정성 어린 손길과 손주들의 귀여운 모습은 제게 살아갈 힘을 주는 원동력이에요.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때면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곤 해요. 혼자라면 외롭고 쓸쓸했을 요양원 생활에도 친구들이 있어 든든해요. 서로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위로하며 힘이 되어주는 존재들이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웃음 짓는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동반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요. 이렇게 감사함을 되새기는 것이 제가 요양원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비록 치매가 점점 제 기억을 앗아가고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만큼은 잃지 않으려고 해요. 어제의 일은 잊을지언정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추억만은 영원히 간직할 수 있으리라 믿어요. 남은 시간 동안 이런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싶어요. 비록 몸은 병들고 노쇠하여 남들에게 짐이 될지 몰라도 정신만은 바르게 살고 싶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눈빛 한 번이라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맞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때론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제발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의 순간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만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힘든 시기야말로 우리 곁에 있는 소소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따뜻한 시간,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켜주는 친구들의 존재. 그런 일상의 작은 기쁨에 감사할 줄 안다면 우리는 결코 불행할 수 없어요. 내일이 어떨지 아무도 알 수 없죠.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희망의 씨앗을 마음에 심어두세요. 싱그러운 새싹이 움트듯 언젠가는 밝은 빛이 우리 앞길을 비출 테니까요. 지금의 고난도 우리를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자양분이 될 거라 믿어요. 우리에겐 아직 살아갈 시간이 주어져 있잖아요. 이 아까운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기로 해요.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사랑, 내일을 향한 희망, 삶에 대한 감사함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우리 함께 노력한다면 분명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것이 있나요? 아주 사소한 것이어도 괜찮아요.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분명 감사의 조각들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우리가 숨 쉬는 것 자체만으로도 축복받은 삶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모두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줄 수 있어요. 지금처럼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저, 우리가 서로 기댈 수 있는 존재임을 믿어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어 기뻐요. 비록 앞으로 치매가 점점 깊어져 모든 것을 잊게 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시간만큼은 제 영혼 깊숙이 남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천국에 갈 때 환하게 반겨주는 남편과 부모님을 만나 그 사랑을 온전히 되새길 수 있으리라 믿어요. 저에겐 아직도 마음 깊이 간직하고픈 소망이 있어요. 오늘 내일의 모든 순간을 기쁨으로 채우는 것.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감사의 인사를 멈추지 않는 것. 그렇게 살다가 사랑하는 이들의 품에 안겨 편안히 눈 감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 길을 걸어주시겠어요? 결코 쉽지만은 않은 여정이지만 우리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간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함께 나아가요. 우리 모두가 빛나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할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혹시 방황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처럼 작은 행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랄게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의 앞날의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우리는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동반자요. 인생의 굽이굽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벗이 있음에 감사하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 나아가요. 때로는 가시밭길 같은 힘든 시간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내세요. 작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길을 밝혀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빛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신만의 빛깔로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시길 응원할게요.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고 희망을 북돋아 준다면 결국엔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어요. 제 말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기를 바랄게요. 모두 건강하시고 하루하루가 감사함으로 충만하시길 빕니다. 늘